beautiful summer days. We can love at once and collapsing. I put a gentleman. If you're unready, we spend the night doing like time. 저희 이 오픈 세미나를 열고 있는 곳은 랭귀지 월드라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는 잘 알고 계시지만 공급하는 회사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랭귀지 월드는 이번 달의 주제인 미국 교과서를 2001년 스콜라스틱의 Literacy Place라는 첫 교과서를 한국에 공급하면서 이제 매직 트리 하우스나 많이 알려진 챕터북이나 아니면 리더스 북들 그리고 여러 아이들 영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공급하는 출판사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책을 좋은 걸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가르치냐, 잘 가르치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의 기회라는 건 아이들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 책을, 교재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오픈 세미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을 12달로 나눠봤을 때 그 각 달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주제가 다르고요. 그리고 달에 1주, 2주, 3주, 4주 차를 거쳐서 좀 더 첫 주는 기본 어떤 컨셉이나 개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고 이제 4주에 오면 좀 더 깊은 내용들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는 이제 주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의 주제가 이제 미국 교과서 제대로 가르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학년 1주는 1학년, 2주는 2학년, 3주는 3학년, 그리고 네 번째 주가 돼서 4학년을 이제 다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교육연구원이었고요. 랭귀지 월드의 교육연구원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강연을 계속하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1, 2, 3주에 걸쳐서 미국 교과서 많이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4주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텍스트가 일단 길어지고 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4학년에 맞춰서 가르쳐 볼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1, 2, 3주에 했던 리뷰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뷰를 많이 못하고 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 2, 3주를 못 들으신 분은 그래서 리뷰를 잘 앞에 내용들 필요한 것들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을 저희가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에 Q&A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짧은 리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Reading Expectation in Specific Area, Grade 4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riting Expectation in Specific Area, 그리고 Skills and Strategy in Storytown, Grade 4 해서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교과서가 바로 스토리타운이라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 그레이드 4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주셨다가 마지막에 함께 질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오늘 많은 내용들을 잘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예. 안 괜찮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교과서는요. 이전에 리뷰하는 것 중에 미국 교과서는 어떤 부분이 중심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게 바로 literacy라는 교육이에요. 특히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첫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이전에 킨더가든도 있었지만 좀 더 정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초등학교라서 이때 들어가는 literacy가 사실상 처음에 literacy죠. 우리가 보통 킨더가든에서 하는 literacy라고 하면은 early literacy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학습적이지 않게 그리고 너무 강요되지 않게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통 5, 6, 7세에 갖는 거고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여러 가지 학습 목표들이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학습 목표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서 어떻게 리딩을 할 것이고 어떻게 라이팅을 할 것인지를 배우는 첫 교육기관이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으로 나눠서 저학년 때는 그걸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리딩과 라이팅을, 고학년 이후에는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사실 초등학교도 두 부분으로 나뉘죠. 저학년, 고학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건지, 그리고 또 고학년, 5학년, 6학년은 다음 교육기관인 어떤 교육기관을 준비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미들스쿨을 준비하고 외국에서는 그냥 세컨더리라는 말을 해요. 바로 미들스쿨 간 다음에 7, 8학년 거쳐서 9, 10, 11, 12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들을 또 6학년, 5학년에서 다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리딩과 라이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딩과 라이팅을 그것만 하냐라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는 뭐를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들을 마찬가지로 리딩과 라이팅과 함께 균형을 맞춰서 발전시키는 기간이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literacy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중심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literacy 안에서도 이제 reading과 writing이 어떻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그게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본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자료예요. 그래서 critical components of reading이라고 해서 사실 보기에는 뭐만 보이는 것 같아요? reading만 보이죠. 근데 지금 1, 2, 3주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literacy란 말은 reading과 writing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지 reading 따로, writing 따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reading이라고 나와 있지만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바로 writing으로 전환할 수 있는 reading을 말해요. reading이 따로, writing이 따로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 reading과 writing을 함께 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요소를 볼 때부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미국 교과서는 reading과 writing을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reading 다 한 다음에 writing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쉬운 요소라 해도 그걸 바로 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라이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과서는. 그래서 그중에 처음 아이들이 리딩을 하려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해요? phonemic awareness, 소리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특히 kindergartner 5, 6, 7세 그 이전부터 소리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돼요. 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소리의 단위가 뭐예요? 포넴이죠. 음소라고 하죠. 그죠? A, B, C가 각각 무슨 소리가 나는지. A부터 Z까지 알파벳이 26개인데 26개의 소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26개보다 더 많이 두 가지, 사실 소리는 다른 게 있는데 그 소리를 글자로 나타낼 뿐이에요. 슈라는 소리가 있어요. 슈라는 걸 나타내려고 해서 뭘 썼어요? 글자로 SH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먼저고 그게 뭐예요? 글자로, 문자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게 한 40가지 이상이 영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타임이에요. 사실 아이들이 이걸 정확하게 배워야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하게 스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phonemic awareness가 굉장히 중요해요. phonics를 supporting 해야 되고 spelling을 supporting 해서 그걸 결국 뭘로 연결하게끔? reading으로 연결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phonemic awareness는 아주 어렸을 때 처음부터 특히 언디까지 킨더가든을 걸쳐서 그레이드 1까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포님 40개 이상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소리의 syllable, 그죠? 음절이란 단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word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rhyming words를 들을 수 있냐 없냐. 소리는 같은데 글자는 어떻게 해요? 뒤에 부분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냐 없냐를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아이들이 그걸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라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phonemic awareness는 킨더가든부터 그레이드 1까지 계속해서 phonics와 spelling을 supporting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honics로 넘어와서는 이제 단어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phonics예요. 우리가 그걸
포노그램이라고 하는데 at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단어가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쭉 보여주고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게 파닉스입니다. 근데 파닉스를 곧 뭘로 전환해야 돼요? 스펠링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었으면 그걸 스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교과서 안에서는 파닉스, 스펠링, 그리고 그게 vocabulary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게 1, 2, 3학년. 그래서 리딩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커요. 라이팅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파닉스는 1, 2, 3학년 저학년까지는 그 단어를 읽을 수 있냐,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한번 써볼래?를 연습하는 단계가 1, 2, 3학년이고요. 4, 5, 6학년이 되면 여기서 이제 파닉스에서 뭘로 전환이 되냐면 스펠링으로 전환돼요. 그래서 words with ending ed 이렇게 뽑혀져요. ed로 끝나는 모든 단어들을 쫙 뽑아서 ed가 뭘 의미하는지, 왜 이 단어가 뒤에 ed를 갖게 되는지를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스펠할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4, 5, 6학년이에요. 그래서 크게 파닉스는 1, 2, 3학년 때 읽는 거 중심으로 쓰는 거 연습해보고 이제 4, 5, 6학년이 되면 쓰기, 스펠링이라는 걸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환되기 전에 2학년, 3학년은 그죠? 스펠링 패턴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스펠링 패턴에는 무엇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타이밍이 2학년, 3학년이더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파닉스 1, 2, 3학년, 4, 5, 6학년 스펠링 이게 아니라 2, 3학년 땐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펠링 패턴을 할 때 syllable pattern or spelling pattern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영어에는 V 하나만으로도 뭘 만들어요? 다 만들어지죠. A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VC로도 만들어져요. N, he, me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가장 기본 형태가 C, V, C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C, V, C, E가 있죠. 소리에는 이 E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쓸 때는 이 E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왜? 왜 붙여야 돼요? 이 이가 있어야지 그 중간에 있는 바울이 무슨 소리가 나기 때문에 long 바울이 나기 때문에 이 이가 없으면 short 바울이 되기 때문에 꼭 뭐예요? 필요한 거죠. 글자에서 구분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short 바울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syllable이 one syllable만 있는 단어에서부터 이제 two syllables, three syllable로 넘어가면서 syllable이라는 boundary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넘어갈 때 이제 보통 단어에 riddle이란 단어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double consonant가 있어요. double consonant만 있는 게 아니라 이 double consonant가 뒤에 LE라는 형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쪼개져요? 그 더블 컨소넌트를 반으로 쪼갠다. 이 앞에 있는 컨소넌트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지만 누구만 들려요? 뒤에 있는 컨소넌트만 소리가 들려요. 이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소리와 글자를 일치시켜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2학년에서 3학년. syllable pattern, spelling 패턴을 해야지 4, 5, 6학년에 스펠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아주 큰 골격이에요. 제가 풀어드리는 거를 다 이해하셔야지 교과서를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파닉스만 보이는 게 아니라 1, 2, 3학년 파닉스 중심, 4, 5, 6학년 스펠링 중심. 그리고 스펠링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뭐? 스펠링 패턴 or syllable 패턴을 익혀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 세 번째가 fluency예요. 여기서 말하는 fluency는 reading fluency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특히 학교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뭐더라? reading fluency예요. 보통 학교 현장에 몇 명의 아이들이 클래스룸에 있냐면 30명 정도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reading fluency가 천차만별이면 선생님이 상당히 끌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점차 아이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reading fluency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의 발달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았어요.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점차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reading fluency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점차 저학년에서 사실 엄마들이 많이 또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연습시켜주지 못하고 학부모님이 연습을 시켜주지 못한 상태로 많이 넘어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reading fluency를 언제 초등학교 때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리딩 플루언시를 잡자. 그 다음에 리딩 할 때 또 리딩 라이팅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vocabulary development.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점점 어려운 vocabulary도 안 써요. 점점 잊어버리는 vocabulary가 많아요. vocabulary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면 초등 저학년은 indirect instruction이에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은 direct instruction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학년까지는 vocabulary 중에서도 high frequency words라고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어떻게 sight words로 통으로 눈으로 찍어요.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단어는 look, 이 단어는 took, 그죠? 이렇게 눈으로 찍어서 많이 연습하면 이제 리딩의 자신감을 얻죠. 그래서 한 걸 가지고 이제 4, 5, 6학년이지만 이제 눈으로만 봐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단어가 안 들어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one syllable, two syllable을 넘어선 굉장히 복잡한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그럼 그거는 아무리 눈으로 찍어도 쉬운 단어 look 눈으로 한 5번 찍으면 look 기억할 수 있죠.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 눈으로 찍으면 5번 똑같이 찍으면 찍어지나요? 안 찍어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아예 직접적인 방법으로 뭐 해라? 단어를 쪼개라. break the word 해서 아이들한테 word structure, 단어의 구조를 쪼개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걸 직접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4, 5, 6학년의 직접적인 vocabulary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vocabulary development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학년은 간접적인 방법, high frequency words를 많이 해야 된다. 고학년은 반드시 4학년 이전에 word structure, root나 base를 중심으로 앞에 prefix, suffix도 붙여. 그리고 어떠한 단어들은 뒤에 우리가 flexion이라는 ending이라는 것들이 붙어요. 그죠? ed도 붙고 ing도 붙고 ies도 붙고 es도 붙고 s도 붙고 여러 가지 irregular form들도 있고요. 불규칙 form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익히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겠어요? 단어의 구조를 알아야겠죠. 그게 4, 5, 6학년에 해야 할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5번째가 comprehension. 책을 읽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뭐 하게 돼요? 사고하게 돼요. 그죠? 책의 내용이 들어가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래서 우리가 책에는 comprehension skill을 이용해서 좀 더 책이 어떠한 내용들을 잘 어떻게 organize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구조가 보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comprehension skill들을 1학년부터 마찬가지 6학년까지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꼭 배워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글이 나와도 그죠? 잘 이해해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comprehension 같은 경우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있습니다. comprehension도 두 개로 나누면 1, 2, 3학년까지는 기본 sub-comprehension skill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make prediction, 그죠?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그 다음에 retell the story, 그 다음에 fiction 같은 경우에는 literary elements를 파악해라. 이런 거 저학년 때 다 해요. 고학년이 되면 3학년에 이걸 다 완성을 해서 4학년부터는 좀 더 깊게 사고하는 걸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뭐가 fiction이고 뭐가 fact냐. 뭐가 사실이고 뭐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작가가 여기부터는 사실이야. 여기부터는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섞어 쓰잖아요. 작가는. 그래서 그걸 분리해내는. 텍스트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팩트고 뭐가 작가의 opinion이냐. 어디 opinion이 들어갔냐. 왜냐하면 보통 opinion은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뭘 바탕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떻게 해요? close. 서로 막 엉겨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분리해내야지 사고를 더 깊게 할 수 있더라서 4, 5, 6학년은 그러한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그래서 what is author's purpose? 도대체 작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걸 하는 게 4, 5, 6학년이고요. 1, 2, 3학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eading comprehension에 필요한 그런 soft skill들을 완성하는 게 1, 2, 3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comprehension도 저학년, 고학년이 해야 할 스킬들이 다르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교과에서는 reading과 writing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학년 때 쉬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쉬운 글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writing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teracy 안에서 이 5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별표로 되어 있는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reading 보이지만 reading은 바로 writing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readiness 부분이 phonemic awareness, phonics 가장 중요하죠. 미국 교과서는요, phonemic awareness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phonics가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교과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교과서는 특히 phonics를 배우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리뷰하면서 가르쳐요. 그래서 기본 phonics 스킬,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long vowel까지는 아이들이 익히고 교과서를 들어와야지 따라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long vowel, A blank E, I blank E, O blank E, 그죠? U blank E와 그리고 vowel 팀들 있잖아요. diphthong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4학년은 이제 고학년의 첫 학년이 들어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짜 나타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reading part입니다. reading part 안에 빨간 글씨가 가장 중요해요. reading 안에서 첫 번째 봐야 할 게 바로 사고력 파트예요. 우리가 reading을 하는 데는 사고력이 가장 중요해요. reasoning and critical thinking 스킬 위해서 하는데 4학년에 가장 중요한 건 3번, 4번, 6번, 그 다음에 7번, 그리고 8번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언제 했겠어요? 1, 2, 3학년에 충분히 연습했어요. 4학년이면 기본, 첫 번째,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 파악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한 supporting detail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못 찾고 있으면 4학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픽션을 다룰 때 스토리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story elements. 그거를 금방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character, setting, plot. 금방. 그거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reading comprehension 스킬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게 make inference예요. 유추하는 것들. 이거를 가장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많이 연습해요. 그 외에 다른 것들, compare, contrast, cause and effect, 기타 등등, problem and solution은 이미 다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make inference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해라? make judgment. be judgmental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로, 그리고 작가가 어떠한 에비던스를 써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게 과연 정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그걸 통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make prediction. 근데 이것도 그냥 make prediction, 저학년의 make prediction은요,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정확한 사실 에비던스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네가 생각하기엔 다음에 무슨 일이 what will happen next page 이렇게만 물어봐요. 근데 차이점,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 what will happen next? Can you find any evidence here?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서 뭔가 증거를 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할 줄 아는 게 고학년의 make prediction. 저학년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retell a story. 저학년부터 한 게 retell a story예요. 이제 스토리를 읽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정리할 줄 알아야겠죠. retell. 하는데 특히나 이제 발표하는 게 많이 느는 게 4학년이죠. 1, 2, 3학년까지는 선생님하고 함께 인터랙티브한 걸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리드하고 모델해주고 많이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와서 reading presentation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읽은 거에 대해서 아니면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의 책에 대해서 reading presentation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develop their opinions by reading a variety of material. 계속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나의 뭐를 발전시켜라? 사고 중에서도 opinion. 그래서 자기의 opinion을 계속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덟 번째, opinion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냐면 사실 리서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의견이 있어야지 뭔가 찾아볼 거리가 있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뭘 찾아볼 수 있겠어요. 여덟 번째는 이제 하나의 책만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학년은 이 책을 읽었으면 관련된 다른 책을 바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research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begin to develop research skill. 이제 고학년부터 중등, 고등, 앞으로 대학, 평생을 이제 책임질 스킬이죠. research skill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 성인이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이 리서치 스킬이 뛰어난 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여기 딱 앞에 놓으면 A와 B와 C와 D 똑같은 주제를 갈고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틀리죠. 그죠? 어떤 사람은 딱 그거에 맞는 주제를 굉장히 잘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떠한 A라는 친구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죠? 다른 막 자료를 찾아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4학년부터 리서치 스킬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사고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저학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이제 다음 파트가 사고력, 리딩 안에서 사고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폼 앤 스타일이에요. 글을 보면 이 글이 무슨 종류인지 이 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1학년부터 계속 연습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4학년 되니까 뭐 폼을 예를 들지 않죠. 3학년까지 모든 글의 종류를 다 만나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describe 할 줄 알아야 된다. 주요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use their knowledge of 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 of different forms of writing to understand and use content. 그래서 이제는 글의 특징들을 다 알면 내가 바로 그걸 뭘로 전환할 수 있어요? 라이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play라는 게 나오면 play는 뭐가 필요해요? 스크립이 필요하죠. 그죠? 플레이 스크립 같은 경우에 어떠한 글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쭉 리딩할 때 살펴봐요. 그럼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플레이 스크립을 라이팅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그 폼 앤 스타일 특징들을 다 아는 거예요. 저학년부터 우리가 poetry, 포임 많이 했어요. 그럼 포임의 특징을 알면 그걸 나 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그걸 나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특징을 살려서 라이팅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form and style이에요. 그리고 knowledge of language structure 같은 경우에는 language knowledge를 말합니다. 어떠한 language knowledge가 필요하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language structure를 알아야 하고 oral인지 written인지 둘 다 그리고 elements of grammar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sentence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grammar의 두 파트 첫 번째는 parts of speech 품사가 3학년 때까지 다 나옵니다. 팔품사가. 그리고 이제 parts of sentence의 어떤 부분들, 주어 파트, 그죠? 서술어 파트 해서 subject, predicate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parts of speech와 parts of sentence에 대한 knowledge가 있어야 하고 reading 할 때도 그걸 다 알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use pattern of word structure 나오죠. 이제는 word structure의 패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딱 리딩을 보면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뭘 하냐면 break the word 해요. 단어를 보는 순간 쪼개서 만약에 앞에 prefix가 나왔어요. re나 on이 나왔으면 그걸 알아보죠. 이렇게 눈으로 뜨뜨뜨뜨 하면서 쪼개내죠. 그래서 happy 할 때랑 unhappy 할 때랑의 발음이 여러 가지 다르죠. 그죠? 스트레스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단어를 쪼개서 뭐 해라? 정확하게 발음해내라 라는 부분이에요. 다음이 vocabulary building. 이제 네 번째 파트죠. 리딩 할 때 어떻게 vocabulary를 발전시켜야 되냐면 이제 첫 번째는 뭘 해라? identify root words. 이것도 역시 단어의 구조를 안다는 얘기죠. 여기서 root words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모르는 단어다 하더라도 root words 어떠한 단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봐라. 그 다음에 identify synonym and antonym for familiar words. 굉장히 중요해요. 4학년 되면 이제 사전을 뭐 쓰냐면 thesaurus를 쓰죠. 그죠? 그리고 use a dictionary to expand their vocabulary. 그래서 2학년 때 딕셔너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딕셔너리를 막 찾아내요. 그리고 딕셔너리 그냥 간단하게 단어 찾아서 스펠링 체크하고 미닝 체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가 어떠한 파트들을 다 갖고 있는지를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네가 만약에 정확하게 스펠하기 위해서는 뭘 나눠야겠어요? 셀러블이 나는 거를 이용해라. 딕셔너리에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 지금 정확하게 품사를 몰라요. Parts of Speech를 보면 그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복수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과거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든 인포메이션, 딕셔너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사용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understand the specialized term. 특히나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매일 꾸며낸 이야기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 주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내용들, 이젠 픽션도 그냥 쉬운 픽션이 아니라 고학년이 되면 scientific fiction이 나와요. 그죠? scientific fiction 같으면 여러 가지 과학 용어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려면 다른 영역의 specialized form, 전문 용어들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이게 고학년 되면 중요해지더라. social study나 아니면 arts, music 여러 분야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골고루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use of convention, 쓰기의 규정을 reading 할 때도 봐두어야 된다. 그래서 use punctuation. 첫 번째, 우리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reading 할 때도 뭘 봐두자? punctuation 잘 봐두자. 그 다음에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되고 나중에 뭐 writing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use various convention of formal text to reinforce understanding of idea. 우리가 작가도 아이디어를 잘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글 옆에다가 막 뭐를 붙여요? 여러 가지 그죠? 피처들을 붙여요. 그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다 이해가 되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그걸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use of convention, 글쓰기에는 펑추에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피처들을 쓸 수 있냐, 이해할 수 있냐도 들어가요. 그러면 예, 한번 이제 리딩에 있던 파트들 크게 몇 파트가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사고력. 두 번째, form and style. 세 번째, language structure. 네 번째, vocabulary building. 그죠? 다섯 번째, use of convention. 그래서 reading과 writing, 특히 use of convention 같은 경우에 굉장히 writing하고 근접해 있는 요소고, vocabulary building 안에서도 이것들도 그대로 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스펠하고 라이팅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이팅 파트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그래머입니다. 아까 리딩에서 봤던 무슨 파트? language, knowledge 파트가 그래머로 오는 거예요. 라이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리딩 할 때 그런 걸 다 이해했으면 이제 직접 라이팅 할 때 그래머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use verb tenses. 모든 verb의 tense는 4학년이 되면 다 배워요. 완료까지. 그래서 사실 수동태는 초등에는 거의 안 나와요.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수동태는 그렇게 강조되지가 않고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건 이제 시제가 현재 완료까지 완료의 모든 거는 다 배웠더라까지가 대부분 나오고 마지막 6학년 때 조금 수동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동사의 모든 시제를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parts of speech, 품사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8품사, 보통 기준 8품사에서 noun, verb, adjective, adverb, preposition, article 쭉쭉쭉 나오죠. 8품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parts of sentence를 알고 그 다음에 simple sentence와 compound sentence, 점점 문장이 뭐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sentence type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종류의 sentence인지를 알 수가 있고 interrogative인지 뭐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 use connecting words. 이제는 좀 더 이제 paragraph에 많이 이제 글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paragraph를 쓸 때 그걸 잘 organize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connecting words거든요. 그래서 이런 connecting words를 잘 이해하고 그걸 writing에 쓰자라는 부분에서 connecting word, also, finally, after, but 같은 connecting word들을 다 배우죠. 그래서 paragraph 쓰는 게 중요해요. paragraph를 쓰기 위해서 grammar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connecting words입니다. punctuation 같은 경우 reading에도 punctuation이 있었죠. 그죠? convention에서 그게 쓸 때
독립적으로 나와요. 쓸 때는 펑츄에이션이 좀 더 중요해지잖아요. 독립적으로 나와서 모든 펑츄에이션, apostrophe, quotation mark, 기타 등등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컴마도 쓸 줄 알아야 되고 end marks는 뭐 기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vocabulary 나왔던 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writing에서는 spelling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word use and vocabulary building. 그래서 일단 첫 번째 use phonics, phonic스를 써서 word structure의 knowledge를 사용해서 meaning to spell words correctly. 정확하게 spell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use a dictionary and thesaurus to confirm spelling.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좀 의미적인 부분으로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ubject area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나도 뭐 해보자? writing 해보자. 쉬운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주제, 특정 영역, 지식에 관한 단어들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보자. 그때 use synonym and antonym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써야 한다. 그 다음에 choose words that are most appropriate for their purpose. 사실 고학년 되면 word choice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학년 때까지 많은 단어들을 어느 정도 익혔으면 고학년이 되면 라이팅 할 때 거기에 딱 맞는 단어가 있어요. word choice가 다르면 글이 그죠?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는 게 바로 word choice고 특히 의미 안에서 vocabulary building 안에서 그리고 역시 use a dictionary and thesaurus to expand vocabulary. 그래서 얼마나 사전 쓰는 게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아주 작은 섹션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사전 사용하라, 사전 사용하라.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사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영어 사전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외국에서 저희도 메리엄 웹스터가 우리 회사의 그 독점 책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 저희가 런칭할 때 거기서 이제 시니어 에디터가 와서 이제 미 대사관하고 같이 해서 이제 한국에 런칭 행사를 가졌어요. 근데 여러 이제 기자들이 신문사에서 나왔거든요. 교육 파트에 있는 기자들이 나왔는데 한결같은 질문이 뭐냐면 사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전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는 기본 아니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왜 기자들이 나한테 영어 교육을 할 때는 사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질문을 저한테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서 솔직히 영어 사전을 어떻게 꼼꼼하게 다 사용하는지를 가르친 적이 거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영어 사전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단어를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던 word structure도 쪼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전자사전인 거예요. 그냥 스펠링 체크하고 미닝 체크하고 딱 넘어가는 건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사전 사용법이 아니고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별로 어떻게 해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때 모면할 뿐이지 그렇다고 그 단어가 나한테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사전 사용법을 아이들한테 꼼꼼하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걸 좀 더 전략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 특히 4, 5, 6학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라이팅 하면은 visual presentation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저학년 때는 우리가 1학년 때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바로 뭘로 되냐면 센텐스를 어떻게 쓰는지 1학년 때는 센텐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2학년 때까지. 그래서 라이팅 할 때도 센텐스를 알면 이제 그래머 파트에서 센텐스의 어떤 구조를 알면 라이팅에서도 이제 그걸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sentences about people, people에 관한 센텐스를 써봐요. sentences about places, 어떤 장소에 대한 센텐스를 써봐요. sentences about things, things에 관한 물건에 관한 센텐스를 써봐요. sentences about event, 이벤트에 관한 센텐스를 써봐요. 이런 거를 1학년 때 쭉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뭘 하냐면은 paragraph가 나와요. 이제 sentence를 여러 가지를 써봤으면 그러면 paragraph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how to paragraph를 써봐요. 그다음에 explain 하는 paragraph를 써봐요. information 주는 paragraph를 써봐요. 그다음에 persuasive paragraph를 써봐요. 설득하는 paragraph를 써봐요. 이렇게 쭉 합니다. 여하튼 3학년까지는 정확하게 무슨 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paragraph라는 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쓰기. paragraph 어떻게 써야 돼요? paragraph는 짧은 paragraph를 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title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title. 그래서 title 쓰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paragraph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3학년 때 꼭 가르쳐야 될 게 양쪽 왼쪽 여백 우리가 오른쪽 여백 margin을 이렇게 쭉 지켜야 되고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 시작할 때 뭐예요? indented. 첫 번째 줄은 약간 띄고 시작하죠. 그죠? 여기 paragraph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물론 모든 sentence는 다 뭘로 시작해야 되고 capital letter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쭉 이렇게 해서 한 paragraph를 완성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paragraph가 달라지죠. 이런 걸 배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 paragraph 안에서는 그러면 과연 topic sentence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어디에 위치했을 때 가장 너의 의견이 잘 전달될 것이냐. 저학년은 topic sentence가 탑에 위치하는 걸 배워요. 탑에 위치했을 때 그게 가장 쉬운 폼이거든요. 사실 탑에 topic sentence가 위치한다는 걸 내용적으로 거기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럼 그 밑에는 이제 그 topic sentence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메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줄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detail 1, detail 2들이 나오고 마지막 줄에 다시 한번 뭐 필요한 경우에는 restate the main idea. 그죠? 메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마무리 져라. 뭐 어떤 의미적인 글의 내용적인 부분까지 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틀, 형식도 알아야 되고 내용적인 부분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 3학년에서 2학년, 3학년을 거쳐서 연습을 하면 이제 4학년은 paragraph 딱 하면 나와요. 그리고 label and use pictures and diagram appropriately. 이제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죠? 나타낼 수 있는 피처들을 다 써라. 그 다음에 print legibly and use cursive writing. cursive writing을 쓰는 이유는 내가 써야 할 글의 길이가 어떻게 해요? 길어져요. 그러면 또박또박 쓰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부터는 뭘 배워요? cursive writing을 쓰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3학년에 cursive writing을 예전엔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뭐가 대체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컴퓨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아예 숙제를 뭘로 내줘요? 컴퓨터로 뭐 해와라? 타입해서 프린트아웃 해와라고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거는 cursive writing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점차 이 컴퓨터의 비중이 커져 가더니 지금 나온 스토리타운은 아예 리터러시 센터 안에 컴퓨터 타이핑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판을 익히는 시간이 아예 있는 거죠. 뭐 넘버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스페이스를 띌 때는 뭐 써야 돼요? 스페이스 바 쓰고 이런 걸 다 아이들이 조금씩 배워가더라. 그래서 cursive writing을 이제 거의 안 쓰게 되겠죠. 예. 그리고 컴퓨터가 대체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writing 안에서도 보면 그죠? 아까 우리 reading에서 봤던 게 이렇게 spelling, vocabulary building 나눠지고 우리가 reading에서 봤던 language knowledge가 grammar 나눠지고 그죠? reading에서 봤던 convention이 여기로 독립이 되는 거죠. punctuation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reading과 writing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4학년에 그럼 제가 한 예로 스토리타운에 있는 한 학년, 1년 동안 가르쳐야 할 여러 가지 스킬들을 쭉 항목별로 뽑아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phonics and spel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학년은 phonics 중심이었죠. 스펠링보다는 4학년이 되면 phonics보다는 뭐 중심이에요? 아예 스펠링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달라요. 이제 뭐 phonics 중심이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short vowel A, E, I, O, U 이렇게 나오는 게 파닉시 중심이고요. 여기처럼 뭐라고 나왔어요? words with short vow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words with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스펠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4학년이면 words with short vowel 알아야 되고요. long vowel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variant vowels 여러 가지 vowel 팀들을 다 알아야 되고요. inflection을 미리 배우고 왔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spelling pattern에서 consonant LE, syllable을 안다란 뜻이에요. 2, 3학년 때 너희들 syllable boundary를 배웠으니까 consonant LE가 나오면 이게 독립된 syllable로 쪼개진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words with VCCE, VCCV, VCCCV 해서 이렇게 syllable 패턴들, 스펠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주고 요걸 했으면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건 사실 4학년에 중요한 건 word structure예요. 그래서 prefix, suffix를 우리가 스펠링을 할 수 있냐 의미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 만났을 때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빨간 줄 되어 있죠. words with prefix, root, suffix를 완전히 거의 쉬운 것들은 완성해라 라는 게 이게 더 중심입니다. 이거보다는. reading skill하고 strategy를 살펴보면 저학년 때는 대부분 make prediction, 뭐 characters, setting, plot, main idea and detail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뭐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가 어디 있고 뭐 draw conclusion 이런 얘기 많이 나왔으면 이제 그것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characters, traits and motivation 그리고 플롯도 conflict and resolution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이건 이야기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fact and opinion, figurative language, 비유하는 것들 이제 막 바로 뭐라고 얘기 안 해주고 뭐뭐와 같다 이런 랭귀지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글에 쓰여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summarize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summarize란 긴 글을 말해요. 긴 글을 서머라이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것들이 아니라 이제 고학년 들어오니까 스킬들이 다르죠. grammar 살펴보도록 할게요. grammar 저학년의 sentence의 종류 그래서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and imperative and exclamatory 이런 것들 다 하고 interjection 다 문장의 종류들 다 알고요. 그리고 parts of sentences, subject and predicate, complete and simple subject and predicate, compound subject and predicate. 중요한 건 뭐가 나오기 위해서? phrase라는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 prepositional phrase and clause and phrases and 그리고 그거와 비교해서 이제 complex sentence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 앞에 걸 정리해 준 거예요. 이건 다 저 1, 2, 3학년 때 한 거거든요. 이걸 해야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품사들이 나운이 좀 더 그저 깊숙하게 깊이 들어가죠. 1학년 때 나운 배운 건 간단한 것만 배웠으면 이제는 나운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subject나 object pronoun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adjective, article, comparing adjective, 그 다음에 tense들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adverb, 뭐 punctuation review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학년에 가장 중요한 건 요 이제 품사보다는 품사는 1, 2, 3학년을 통해서 다 배웠으니까 뭐예요? parts of sentence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장의 구조에서 단문, 복문, 뭐 phrase가 뭔지, clause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훨씬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하기 위한 품사들은 1, 2, 3학년 때 다 했더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writing을 보면 이제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을 거쳐서 계속 paragraph를 종류별로 다 연습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escriptive paragraph, narrative paragraph, explanatory paragraph, cause and effect paragraph, informational paragraph, 또 뭐가 있을까요? persuasive paragraph, narrative paragraph, descriptive paragraph. paragraph 다 연습하더니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explanatory essay를 써보자가 4학년 2학기. 쭉 정리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특이한 글의 종류들이 있어요. 저학년 때 이런 거 안 나왔었는데 Portuguese tale. Portuguese tale은 imaginatory story예요.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를 갖게 됐는지, 약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됐는지,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좀 꾸며낸 이야기, 신화와 비슷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tall tale 같은 경우에는 같은 꾸며낸 이야기인데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약간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어떤 영웅에 관한 이야기들, 영웅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 책에서는 Johnny Appleseed Johnny인가? 게 있어요. 그래서 Appleseed Johnny가 동부에서, 그죠? 맨발로 옷도 얇은 거 하나 걸치고 동부에서 서부를 가면서 애플시드를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겨울에 뭐 어떤 집에 도착했는데도 그때 그 복장 그대로 하고 뭐 도끼질도 뭐 해주고, 하여튼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약간 유머러스한 건데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tall tale. 해서 여러 가지 뭐 fable 뭐 종류들 아이들이 다 fairy tale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낼 줄 압니다. 이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요. 중요한 건 패러그래프를 거쳐서 뭘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에세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폼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4학년에 week at a glance, 한 위크에 배워야 할 목표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phonological awareness는 1학년 때까지만 있었어요. warming time에. 없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두 번째, decoding and word attack. 사실 phonics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phonics라는 게 사라지고 그걸 누가 많이 대체했냐면 spelling이라는 부분이 많이 대체하면서 decoding and word attack, structure analysis. 그래서 word structure 구분하는 prefix, re, on, none을 배우겠다라는 그걸 스펠링으로 바로 뽑아줬죠. 그죠? 이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금방 끝나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펠링이 더 중요한. 디코딩 능력은 이미 1, 2, 3학년 때 다 완성이 됐어야 됐고 스펠링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는 vocabulary에 high frequency words가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없지요. 2학년 때까지만 보통 있고 2학년이나 3학년 때까지, 늦어도 3학년 때까지 있는데 보통은 2학년 안에서 high frequency words를 끝내라. 우리는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안 하고 뭐 해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단어의 구조를 쪼갠다라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reading은 이제 이렇게 뭐 mountain, expository, nonfiction, to the top of the world, magazine article 두 개가 페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reading fluency는 계속 이어지고 comprehension, cause and effect, monitor comprehension이 또 따로 있어서 use graphic organizer. 특히 이제 아이들이 use graphic organizer, graphic organizer 이제 저학년부터 많이 배웠는데 이 책 한 글 안에 여러 가지 그래픽 오르거나이저가 패러그래프별로 써야 할 그래픽 오르거나이저가 사실 달라요. 글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짧은 글 1학년 때 나왔던 글은 같은 그래픽 오르거나이저를 써도 몇 개만 써도 됐어요? 하나 쓰면 되는데 이제는 글이 워낙 길어지니까 한 그래픽 오르거나이저 4개? 5개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확실히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타이밍이 계속 많이 반복이 되고 robust vocabular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grammar은 singular and plural noun. writing form은 역시 paragraph.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weekly test가 있죠. 그래서 저학년과 고학년에 달라지는 부분을 이제 확실히 느끼고 똑같이 저학년처럼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도 티칭할 때 방법이 전환이 확실히 돼야 돼요. 이게 전환이 되려면 아이들을 1, 2, 3학년 때 그렇게 그죠? 서서히 전환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이때 4학년 타이밍을 기준으로 확실히 전환이 되셔야 돼요. 더 이상 파닉스 중심이 아닙니다. 리코딩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week at a glance니까 day 1부터 뭐가 있겠어요? 학교니까 day 5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day 1을 하나 고르면 step 1, step 2, step 3. step 1의 whole group, step 2는 이제 small group, 조별로 연습하는 시간, step 3가 다시 whole group이어서 우리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이 부분이 없죠.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저학년하고는 달라졌어요. 이제 첫 번째 whole group 중에서 첫 번째가 daily routine. 우리가 이제
매일 해야 되는 게 oral language time이 있어요. 바로 뭔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잠깐 oral language time을 통해서 퀘스천을 주고 아이들하고 그거랑 생각하는 시간을 거쳐서 워밍업을 하고 read aloud를 하나 해주세요. 이때 선생님이 뭔가 읽어주시면 아이들은 listening comprehension 해요.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읽어주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읽어준 내용을 뭐 해요? 정리해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listening comprehension 훈련 타임이 있어요. 앞에 나왔던 같은 워밍업 타임에 나왔던 listening 훈련은 1학년은 phonological awareness.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라. 리스닝에 들어야 할 훈련돼야 될 단위가 확 커져 버렸죠. 그래서 2, 3학년 때도 계속 스토리를 선생님을 read aloud 해주셨어요. 읽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학년을 기점으로 그게 아예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자리를 잡아요. 들은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이들이 이해했는지를 훈련하는 시간, 그리고 comprehension이 앞으로 당겨져 나왔어요. 그래서 skill and strategy를 먼저 배웁니다. 예전에는 이게 나오지 않고 뭐가 있겠어요? 파닉스 타임이 있었겠죠. 파닉스 스펠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파닉스 디코딩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스펠링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랭귀지 아트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아이들 다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읽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라지고 바로 comprehension skill 해주고 vocabulary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read 해라. 지금 main selection, 그다음에 fluency, 그때 fluency로 pace, reading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연습해 본 다음에 decoding word attack 해서 여기에 좀 나와주죠. prefix, re, none을 decoding 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step 3에 가서 이제 language art에서 첫 번째 파트가 spelling part, 그리고 두 번째 grammar part, 그리고 writing part 할 때 이제 grammar에서 writing으로 넘어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daily proofreading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문장을 하나 제공을 하고 네가 고쳐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훈련이 잘 돼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writing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Roy has two warm jackets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자켓이야. 이런 걸 고칠 수 있냐 없냐 proofreading 한 다음에 그제서야 writing 갑니다. 여기서 proofreading을 안 했고 바로 grammar 한 다음에 writing 가면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 가는 거랑 안 해보고 하는 거랑 틀리더라라고 한 게 바로 이 아이디어예요. Daily proofreading을 grammar에서 writing 사이에 끼워 넣자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writing 할 때 writing prompts를 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거 써봐요.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TG가 다 제공을 하고요. Focus skill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이제 cause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죠? cause가 여기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cause가 여기죠. Why it happened. 근데 effect는 what happened 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 읽어보고 찾아보세요. 시그널 words 주는 거는 별로 드물어요. 그래서 그걸 잘 구조를 찾아내서 어디가 cause고 어디가 effect냐 이 안에서 연습해봐서 한번 보여주고 try this 한 번 더 찾아봐라. 그러면 what clue words help you 어떠한 단어가 너한테 도움을 주니 라는 걸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vocabulary 타이밍을 갖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이제 물론 스튜던북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외로 이제 use graphic organizer 중에서 뭘 써야 돼요? cause and effect를 다시 한번 연습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잘 클래스룸에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글의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플립 차트를 만드세요. 미국 선생님들도 클래스룸에서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어떻게 해요? 말로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플립 차트를 만들어 놓고 찾아요. cause and effect 페이지를 찾아서 딱 넘겨서 기억나지? 하면서 cause가 뭐였고 effect가 뭔지 이게 글에 들어가 있다니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걸 계속 찾아가면서 써서 아이들이 아 맞아 그게 cause and effect였어. 아이들 1, 2, 3학년 cause and effect 어렵잖아요. 그죠? 플립 차트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저렇게 플립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그냥 바로 넘겨서 바로 이거 기억나지? cause and effect. 그래서 cause가 있으면은 why happen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는 거야, effect가.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글 하나 주고 찾아보는 연습하고 많이 훈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들, 이제 메인 셀렉션으로 가면 이거는 메인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로서 이제 types of graphic organizer. 이제 한 글에도 graphic organizer가 여러 가지가 써야 돼요. 이 지금 여기 mountain이라는 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sequence 이제 graphic organizer가 있어요. sequence는 first, next, then, last 하는 거 딱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나지? sequence는 어떨 때 쓰냐면은 한 예를 들어줘요. sequence는 chronological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한데 여튼 그렇게 있고 주로 한 예를 들자면 show how mountains change over time. mountain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첫 번째는 이 모습 first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보여주고 그다음에 cause and effect 있어요. 그래서 cause and effect 여기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cause and effect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cause는 하나고 그게 effect 여러 결과를 나와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 그다음에 Venn diagram은 언제 쓸까 하면 아직 Venn diagram 딱 보여주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compare and contrast요.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서 compare, contrast 그 구조가 있을까 살펴보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웹이 있어요. 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mountain, specific mountain type의 feature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웹을 써보자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준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글 보면 헉 할 거예요. 그죠? 한번 글의 길이를 한번 mountain에서 볼까요? 이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이제 subheading에 the height of mountain. 그 다음에 how mountains form. 다 안 넣었거든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잘랐어요. 이 많은 글들이 하나의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아니라, 그죠? 여러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지금 글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를 한 번씩 얘기를 해주고 가면 아이들이 일단 길이가 길고 인포메이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고학년 어떻게 하냐, 뭐 화려한 스킬 이런 게 아니라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뭐 어떤 스킬? 아카데믹 스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미리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걸 한번 너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찾아볼래. 이런 타이밍, 준비하는 타이밍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몇 학년? 고학년의 인문 4학년은. 그래서 4학년은 계속해서 메인 셀렉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이 메인 셀렉션에 필요한 여러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셀렉션에는 이런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필요해. 얘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너희들이 그걸 직접 어떻게 해라? 찾아봐라. 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 첫 번째, 저희 vocabulary 안 했죠? vocabulary 나오죠. Eruption and constant and immediate and gradually death and rebuild and contract 나옵니다. vocabulary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저학년은 이게 high frequency words라서 그냥 통으로 가르쳤어요. 그죠? 고학년은 첫 번째 단어들이 나왔으면 일단 단어들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죠? 읽어볼 때 지난 시간에 해본 선생님들은 다 알겠죠. 첫 번째 어떻게 단어가 is not one syllable anymore. They are all two or three, four syllables. 그죠? They are all bigger and longer words예요. 그럼 첫 번째 아이들이 they have to use syllable boundary. syllable boundary를 알아야 정확하게 pronounce 할 수 있고 어디에다 스트레스를 줄 건지 long으로 할 건지 vowel을 short 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break the word into syllable. syllable로 쪼개라. 그래서 읽어보자. syllable로 쪼개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 까지만 해요. 그러면 syllable로 쪼개다 보면 그죠? 뭐 ly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ly네. 아 그리고 뭐도 있어요? 뭐 s로 끝났네. 그리고 뭐 ed네. 그죠? 보이죠? syllable로 쪼개면. 그래서 break the word 한번 해보자. 그래서 eruption 그죠? 그러면 션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거 뭔가 뭐겠어요? naming words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gradually 하면은 ly가 지금 뒤에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adverb구나. 그런 느낌이 다 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이 뭐예요? 바로
단어의 뜻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라? Use context clue. 네가 먼저 read and find the meaning from the context. 찾아봐라. 라고 해요. 들어가면서 이제 eruption and constant and immediate 뭐 한번 읽어보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선생님이 뭘로 끌어내줘요? question으로 끌어내줘요. 이 밑에 있는 게. 그래서 when did the purpose last big eruption occur? 하면은 이제 느낌으로 eruption이 뭔가 뭐예요? 분출되고 폭발됐다는 걸 알죠. 그럼 그걸 question으로 다시 꺼내서 정리해주고. 두 번째, why did scientists keep a constant watch on purple after it stopped spewing smoke and ash? 해서 왜 constant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죠? constant가 어떨까? constant watch해서 하면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그죠? No, without stopping 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meaning으로 다 푼 다음에 그때 이게 바로 이제 특히나 vocabulary는 질문, text based interactive 질문 가고 답 오고 질문 가고 답 오는 거를 이제 보면서 선생님 뭐예요? 얘가 context clue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이 반이 context clue가 지금 이 eruption이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퀘스천을 던졌을 때 답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아는 거예요, 선생님. 얘네가 제대로 context clue 쓰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걸 단어별로 하나씩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셔야겠어요? 이제 go back 단어로 다시 가서 그죠? break the word into root, prefix or suffix. root가 있으면 prefix, suffix 있는 것들과 함께 쪼개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라. 있으면 아니면 그 중에는 뭐도 있어요? ending도 있더라, ed도 있더라. 그래서 아이들하고 쭉 살펴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돼서 선생님은 뭐예요? You can give meaning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확실하게 정리하겠어. 아이들한테 충분히 context clue를 시키고 break the word 시키고 이게 다 고학년에 필요한 vocabulary skill이에요. 선생님이 갖고 있어야 할 스킬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어야 할 스킬? 애들이 갖고 있어야 할 스킬이에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첫 번째 모르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라블로 쪼개봤다가 넘버 2는 컨텍스트 클루로 갔다가 세 번째는 그걸 다시 한번 잘 몰랐을 때 세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break the word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왔을 때도 내가 그 단어를 모르면 뭐 해라? use the dictionary 하는 거예요. 스킬을 충분히 쓴 다음에 use the dictionary 해야지 무조건 모르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해요? 딕셔너리 찾으면 몇 개 찾을 거예요? 100개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 스킬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use a dictionary라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모르는 이제 use a dictionary 할 때 우리는 특히 여기서 꼭 배워야 할 이 단어들은 딕셔너리에 있는 definition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이 다 풀어서 eruption, 그 다음에 depths 이런 gradually, revealed 하는 걸 쉽게 말로 풀었어요. 그래서 gradually, something that happens gradually happens very slowly over time. 쉽죠? 그죠? 다 들리죠? 이런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explanation이 제공이 되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션이 있죠. 아이들이 너희들이 뭐 해라? 찾아봐라. vocabulary를 뭐에 관련된? 이런 mountain에 관련된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보고 그게 어디서 쓰였는지 TV 무슨 프로그램 책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조사해 갖고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널에 그걸 써라 라는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배운 단어는 반드시 뭐 하자? 쓰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word detective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운틴으로 들어가면 장르 스타일이가 expository nonfiction이니까 nonfiction은 어떠한 것인지 information을 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 글은 뭘 갖고 있냐면 헤딩이 시작이 돼요. each section에. 그래서 그 헤딩이 어떠한 특정한 informat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헤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 섹션이 무슨 information을 주는지를 모른 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해라? 헤딩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라라는 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you have to understand the photographs and caption까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다 이해된다. 왜냐하면은 information이 can be difficult to understand it.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로 사용한 메인
어떤 텍스트 스트럭처는 뭐다? cause and effect. remember. 기억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cause and effect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graphic organizer도 많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글의 구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한 게 바로 아까 얘기한 use graphic organizer 한 번에 쫙 보여준 연습시킨 준비시킨 바로 그 수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다 읽어보고 이런 것보다 뭐겠어요? 가장 메인 스킬인 cause and effect를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1. summarize, 2. note detail보다 3. 뭐가 중요해요? cause and effect, 빨간 게 중요해요. 그래서 why are the peaks of tall mountains covered in snow? 왜 그럴까요?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올까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글의 구조가 cause and effect일까요? 라는 부분이죠. 아이들이 쭉 읽어봐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읽어보란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읽어보실래요? 잠깐. 1, 2, 3, 4. 1, 2, 3, 4로 봤을 때 1에 있어요, 2에 있어요, 3에 있어요, 4에 있어요. 3에, 그죠? 있습니다. 3에. 3만 보세요. 글의 구조가 보이시나요? 끝에 뭐가 있어요? Such as Jungfrau in Alps are always cold and are covered by snow year roun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such as 해서 always 뭐예요? effect. 그죠? 그러면 this is effect. What happened? 그죠? What happened here? Such as tall mountains covered with snow all year around, right? And why? Can you find the why part? Why it happened? 여기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 paragraph 자체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예요? effect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겠다? cause를 정확한 cause를 찾아내라. 그래서 요 paragraph의 구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3번이.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2, 1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cause and effect를 찾는 부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mountains form 해서 마운틴이 어떻게 됐는지가 쭉 나와요. 4번, 5번, 6번인데 그죠? 패러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네요. 이제 좀 쉽게 되겠죠. 그죠? 4번만 보면 cause and effect. How do you that the author use a cause and effect text structure? 그래서 4번은 이제 맨 위에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아이들이 헤딩을 보고 그게 헤딩을 보니까 okay. What I see here, how mountains form. So from heading, how mountains form means author will tell about how mountains form. So how something happened means I giving you clue about how something happened or how something made. Is gonna use cause and effect right away. So heading is telling us is going to use cause and effect structure in next paragraph. next paragraph에 cause and effect를 쓸 거를 어디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헤딩에서 이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헤딩을 보면 how mountain form, 마운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마지막이 마운틴 만들어진 결과가 effect가 나올 것이고 그 중간중간이 어떻게 돼요? cause 나오면서 procedure, 과정이 있겠죠. cause, procedure 쭉 거치는 거를 보여준다는 게 바로 이 글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4학년은 우리가 4학년의 미국 교과서를 한다는 건 이 단어들을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에 눈을 떼어야 돼요? 이렇게 글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를 할 줄 아냐가 사실 준비가 돼야 이 4학년 미국 교과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절대 미국 교과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글의 구조를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한데 현장에서 지금 현재 사실 그 글의 구조 따지는 걸 많이 안 연습해요.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할 때
약간의 어떤 material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걸 보여줬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cause and effect가 들어가는데 모두 들어가요. sequence도 들어간다는 거죠.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꼭 반드시 cause and effect만 있어야 되고 sequence 따로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선생님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는 cause하고 effect가 어디에 있는데 그 중간에는 뭘로 되어 있다? sequence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세 개의 산들이 어떻게 그저 마운틴들을 이루는지 누구 플레이 하고 누구 플레이시 뭐 서로 어떻게 해요? push each other 해서 Alps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Alps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밀었어요? Eurasian Plate하고 African Plate가 서로 위아래서 이렇게 밀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Alps는 그런 얘기들. 그러면은 Rocky는 누구랑 밀어서 어떻게 된 거고, 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순서대로 다 마운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시퀀스를 보여주더라. 그걸 찾아내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했냐 한 다음에 반드시 그 이해를 훨씬 돕기 위해서 하이라이터를 써서 어디가 cause, 어디가 effect, 어디는 sequence 해서 그거를 graphic organizer를 선생님 뭐 해줘야 돼요? 전환시켜줘야 돼요. 이 글의 구조는 그거야. 이렇게 간단한 표로서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표들 있죠? 이걸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미국 교과서 시간에는. 4학년은 이해했냐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해는 거의 웬만큼 80% 되고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가 훨씬 나중에 관건이 돼요. 그래서 다음도 cause and effect를 또 연습해보는 타임이 되죠. How do time and pressure change rocks? 그 다음에 how is a fall block mountain formed? 어떻게 됐는지를 뭐가 돼서 어떻게 effect,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effect 했던 거를 이제는 아이들이 딱 글을 보면 보이겠죠. 그죠? 이 하이라이트 연습을, 컬러 코딩 연습을 글의 구조를 하면 이게 빨라져요. 굉장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컬러 코딩 된 부분이 바로 뭐겠어요? 이 전체 마운틴의 글의 가장 most important part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less important information part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렇게 잡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draw conclusion 하는 거랑 make inferences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think critically 가서도 what causes a rock to expand during the day 해서 이제 이 뒤에 잘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뭐가 rock을 during the day에 낮에 이렇게 확장시키냐라는 부분. 우리 예전에 자연 시간에 배웠던 걸 보세요. 낮이 되면은 rock은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 늘어났다가 밤엔 어떻게 돼요? 다시 차가워져서 temperature 내려가가지고 수축이 되죠. 이게 반복이 되면 뭐 된다고 배웠어요? 쪼개지는 풍화작용 시작된다는 걸 배웠죠. 바로 그 다음 부분이 그거거든요. 마운틴 만들어질 때 이제 마운틴이 생성된 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햇빛 받았다가 추워졌다, 받았다, 추워졌다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풍화되는 작용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왔던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 또 cause and effect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 2, 3, 4보다는 뭐예요? 5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cause and effect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중간에 내용 중에서 두 가지의 산이 만들어지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different types of mountain form in different ways. So use information and details from the selection to explain how dome mountains form and how dome mountains are different from volcanic mountain. So volcanic mountain하고 하와이안의 산들, volcanic mountain하고 dome mountain하고 뭐가 비슷하고 그죠? 보면 뭐가 다르냐. So what organizer, graphic organizer do you have to use here? 하면 아이들이 삐삐 따로 떠올라요. 바로 뭐예요? Compare and contrast. 물론 본문에서 이게 나오는 페이지가 있는데 본문에서도 그걸 했겠죠. Compare and contrast. 두 개 다 뭔가 이 산 안에는 매그마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확 분출이 돼서 볼케이노로 발전해서 volcanic mountain이 된 거죠. 계속 분출되고 더 쌓여서 더 뾰족뾰족하게 올라갔고 근데 dome mountain 안에 마그마는 있었는데 폭발은 안 하고 계속
그게 이렇게 해서 둥글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돔 마운틴이다. 그러면은 같은 점은 뭐예요? 둘 다 마그마를 갖고 있던 산이고 다른 점은 하나는 그죠? 분출이 됐냐? 하나는 분출되지 않고 그게 그대로 이제 식어가지고 그냥 돔 형태를 이루었냐? 마그마가 그대로 식어서 그 차이를 역시 뭐예요? 텍스트 스트럭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라이팅으로 하는 방법을 해요. 이때 라이팅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의 도움?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이. 이 훈련. 그래픽 오거나이저라는 거는 바로 뭐다? 생각의 organization이에요. 나의 생각,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organize 되어 있는지를 틀이에요. 그러면은 이해할 때도 그 틀을 써야 되고, 역시 나도 라이팅 할 때도 뭘 써야 돼요? 그 그래픽 오거나이저 한번 작업을 거치면 라이팅이 잘 돼요. 아, 여기서 커즌 이펙트를 쓸 때 비슷한 점 난 먼저 써야지. 다른 점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아니면 다른 점 먼저 써야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점 얘기해 줘야지.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전략적으로. 비슷한 점을 먼저 얘기했을 때 더 효과적일까? 이럴 때는 아니야. 다른 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아. 이런 것들 있죠. 이걸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학년은. 그래서 그런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가장 중요한 게 4학년이더라. 그리고 이제 paired 된 게 있어요. 사이언스 또 다른 산에 대해서 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봤으면 그 산에 왜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클라이머들 있잖아요. 그 클라이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로 어떤 산? 어느 산을 가장 많이 올라가요? 에베레스트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에베레스트의 라이프에 대해서 여러 클라이머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같이 페어해서 중요한 거는 그 두 개를 comparing, 역시 텍스트 두 개를 뭉쳐서 얘기를 하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compare and contrast the description of Mount Everest in mountains and into the top of the world. 두 개의 셀렉션에서 마운틴에서도 에베레스트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to the top of the world 같은 경우는 주로 에베레스트에서 얘기한 부분이지 그걸 두 개를 비교 분석해라라는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 또 한 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분석이라는 건 한 책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리서치 스킬이에요. 바로 이게 이 책과 이 책 산에 관한 비슷한 책이지만 좀 다루는 건 다르죠. 그걸 분석해서 리서치 분석해서 뭘로 글로 정리하게끔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더라. 아까 얘기한 리서치 스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교과서는 어떻게 해요?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서치 스킬입니다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상 보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라는 것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다 아시고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여기 word, writing, write caption 해서 우리가 캡션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첫 번째 cause and effect를 할 때 my writing checklist는 I use a graphic organizer to plan my writing. 역시 그죠? 나의 아이디어를 가장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먼저 쓴 다음에 두 번째 I used correct spelling,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을 체크한 다음에 세 번째 I used word that signal cause and effect. 난 signal cause and effect의 signal words를 어디에다 좀 넣고 싶다라는 부분 as a result 했던 부분 있죠. 그런 것들 어디다 넣을까를 마지막에 하면 my checking list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paragraph 중에서도 cause and effect를 어떻게 쓸 건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폼으로 나눠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language art 부분인 것 같아요. language art 첫 번째 reading에 대한 중심을 따로 이제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쭉 따로 뽑아봤는데 이 week에는 singular and plural noun이에요. singular, plural noun을 day 1부터 day 4, 5까지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singular, plural noun 첫 번째 day 1 베이직 컨셉이에요. day 1은 그러면 single, plural 찾아내게끔 하셔야겠죠. 이때 뭐 하셔야 돼요? 어떠한 폼? s가 있는 거랑 es가 있는 센텐스를 제공해서 어떤 게 singular,
어떤 게 plural이냐라고 찾아가게 하는 부분이 day 1, 베이직 컨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 베이직 컨셉, 그러면 두 번째 단계 4학년이니까 이제 뭐가 나겠어요? 예측해 보세요. ES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리해 주시겠죠? 도대체 언제? When do we use ES? 그래서 word ending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 발음적인 부분에서 double S, Z, 그죠? 뭐 CH, TCH 이런 것들을 쭉 SH 이런 것들 쭉 골라서 X 이런 것들 쭉 골라서 하는 시간이 두 번째 ES. 그러면은 그걸 day 1에 하세요. 그래서 singular and plural. 그럼 두 번째 날에는 뭐 하셔야 되겠어요? Another form? Y ending 하셔야죠. 그죠? day 2에는 이제 플러스 하나 해서 teacher model Y ending. Y ending일 때 뭘로 바꿔야 돼요? I, ES를 바꿉니다. 그러면 day 3에는 뭘 하셔야겠어요? irregular form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day 2에 좀 더 해야 될 거죠. Y ending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F ending들 있잖아요. F는 뭘로 바뀌어요? VES 이런 것들을 day 2에 하셔야 되고 day 3 그걸 다 한 다음에 irregular form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is no change. 뭐 있어요? sheep, sheep, fish, fish. 그죠? fish, fish. 그리고 바뀌는 거 완전히 바뀌는 거 mouse, mice, teeth, tooth, teeth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쭉 하는 게 바로 day 3입니다. 그래서 딱 singular and plural form, singular and plural noun 4학년이다 하면은 이게 눈에 착착착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는 그냥 간단한 그런 이렇게 그 문장들 있죠. 문장들만 순서대로 처음에는 singular, plural 할 수 있는 문장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ES 들어가는 문장 준비하시고 세 번째는 Y 엔딩 들어가는 IES 문장 준비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죠? VES로 바꾸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들어가면 되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irregular form들도 들어가는 거를 문장 한 10개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에 정리한 박스만 있으면 이 grammar 파트는 전혀 그죠? 어려운 파트가 하나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것만 체계적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딱 singular and plural noun 어떻게 할까 쫙 순서대로만 잘 풀어주시면 day 1, 2, 3로 나눠서 day 4에는 뭐예요? apply to writing 할 수 있게만 해주시고 day 5에 전체 리뷰 한 번 더 해주시면 grammar는 it's not a matter. It's just simple. 네, 굉장히 사실 simple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봤고요. day 5의 writing을 볼게요. 굉장히 그래머에 대한 생각을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얼마만큼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day 1부터 5까지 이렇게만 해줄 수 있냐 그게 굉장히 그래머 수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배우고 나면 아이들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만 준비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예,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day 5 이제 writing을 보도록 할게요. writing 우리가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paragraph였죠. 어떤 paragraph였어요? informational paragraph. 이젠 paragraph도 뭔가 informational paragraph를 써봐야겠다. 우리 메인 셀렉션에서 informational paragraph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예요? cause and effect였잖아요. 그죠? cause and effect informational paragraph를 써보자라고 하셔도 되고 이제 뭐 다른 걸 하셔도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paragraph를 쓸 때 아까도 paragraph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outline은 뭐 타이틀 쓰고 뭐 margin 쓰고 indented line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의 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 뭐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A4를 간단하게 4개로 접으시면 돼요. 접으시고 아니면 좀 더 접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맨 위에는 뭐 타이틀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띄고 그죠? 10번으로 접었다고 치면 두 번째 하나 띄고 세 번째 라인에서 indented line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폼이 바로 이때 약간 회색으로 칠해지는 것. 이 부분은 뭐다? topic sentence가 반드시 와야 된다. 라는 부분. 첫 번째 위에는 별로 중요한 타이틀 하나 건너뛴 거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이 부분이 topic sentence. 그 다음에 이 부분은 detail 1, detail 2를 이렇게 칸칸이 나눠서
단계별로 접어서 연습만 하시면 돼요. writing은, paragraph는. 첫 번째, topic, 뭘로 할 것이냐. 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메인 아이디어 들어간 토픽 준비하고 그거에 따른 디테일 1 써보고 또 얘기할 거 없어? 다른 디테일 2 쓰고 마지막에 다시 뭐 하면 돼요? 리스테이트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걸 끊임없이 하면 걱정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이 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이제 미국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이 있어요. 이 글을 쓸 때 informational paragraph를 쓸 때 뭐가 중요해요? information이 들어가면 뭘 많이 쓰냐면 proper noun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벤션으로 특징으로 컨벤션이 들어가요. 컨벤션 안에서도 뭐예요? proper noun capitalization. That's for special words. 그래서 그걸 연습해보는 시간이 day 1, day 2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어떠한 name proper noun을 했는지를 그러면은 informational paragraph 나왔던 본문에 있는 걸 하나 꺼내다가 거기서 한번 찾아보자. 이름들만. 이게 파트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month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month 다 대문자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섹션이 있고 place name이 있어요. 그래서 다 place name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뭐가 있고 해서 이렇게 쭉 나눠본다면 뭐가 대문자고 뭐가 소문자인지 쭉 살펴보고 day 2에 가서 좀 더 구분을 해보면 common noun은 그래서 뭐더라? 그죠? 그냥 일반 noun은 누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roper noun 중에서도 place를 나타내는 proper noun 그 다음에 어떤 특정 body of wat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션을 얘기하죠. Atlantic Ocean이나 Pacific Ocean 다 뭘로 써야 돼요? 대문자로 써야 되죠. 여기 mountain에서는 살펴보면 다 뭐가 대문자로 쓰였어요? Name of mountain, 그죠? Everest Mountain, 그다음에 뭐 Wyoming 무슨 mountain 다 있어요. Yosemite Mountain 이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마운틴들이 다 뭘로 쓰였냐면 대문자더라. 이게 뭐기 때문에 common noun이 아니라 proper noun이라는 걸 같이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writing은.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은 언제 해결하셔야 돼요? day 1, 2. day 1, 2의 컨벤션은 많이 해결을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paragraph 쓰는 연습 있죠? A4 접어가지고 하는 연습은 day 3에 많이 연습을 하면 돼요. day 3, 4에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day 5에 뭐예요? revise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웠나요? 그래서 grammar 제가 늘 미국 교과서 할 때 늘 얘기하는 거는 어떤 파닉스의 어려움, 네? 그 다음에 grammar의 어려움은 사실 상당히 뭐 해야 돼요? 줄이고 나머지 spelling과 vocabulary가 중요해요. 스펠링, 이제 vocabulary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단어들 어떻게 할 건지 그거랑 writing 하고 reading 안에서의 그 글의 구조를 볼 수 있게끔 comprehension 스킬을 쓰게끔 하는 그 비주얼로 자꾸 나타내는 이 작업이 오히려 중요한 거지. 그렇게 뭐 이해했냐 못했냐 하면 사실 미국 교과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학년 때 잘 준비해 주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걸 진짜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마지막 장에 보면 그래서 좀 더 깊은 어떤 영어 교육의 기회를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어 교육 전문가를 과정이 있습니다. 연수 과정이. 그래서 영어 독서 지도 전문가 과정이 매주 화요일에 있고요. 10주 코스로 스토리텔링 전문가 과정이 6주 코스로 있고요. 목요일. 미국 교과서 과정이 6주 코스로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서 지도사 전문가 과정은 리터시 중심에서도 리딩 중심이에요. 독서 토론을 과연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아까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교실에 보면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도 있고 중간이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교과서는 못하는 친구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이 글의 구조를 잘 못 보는 reading comprehension 스킬을 이용해서 사고하는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영어 독서 전문가 과정이에요. 토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글의 구조를 보고 토론으로 하는 방법이 우리가 question relationship이라는 게 있어요. 책을 보면 right there, 거기에 바로 있는 정답이 첫 번째. 두 번째, think and search를 해야 돼요. 글의 구조로서 compare, contrast, and cause and effect로 막 이렇게 글의 구조가 짜여 있는 걸 찾아서 생각해야 되는 단계. 세 번째, author and you, author하고 나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on my own, 내가 스스로 my opinion을 create, produce 하는 단계예요. 이 사고력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보통 독서 전문가 과정은 한국에서는 좀 쉬운 독서 전문가 과정을 얘기하는데 다르거든요. 차별화된 과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요번에 미국 교과서 과정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더 가르치는 부분을 강화시켜서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미국 교과서 했던 거는 좀 미국 교과서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을 위주로 한 쉬운 교과서 과정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신 분은 여기 아래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잘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